자, 이번 시간에는 복사 생성자의 모양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생성자는 뭐 C++ 기본에 배우실 때 많이들 배우니까 아실 텐데, 이제 정확한 모양을 많이들 모르시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화면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포인트의 객체를 만들고, 이제 자신과 동일한 타입으로 이렇게 초기화하시면 이때 복사 생성자가 불리죠. 결국 이 코드는 뭐 완벽히 똑같진 않지만 이거랑 유사한 의미를 가질 거고요. 그럼 인자로 자기 자신의 타입을 가지면은 복사 생성자가 호출된다. 근데 여러분이 만들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C++은 디폴트 복사 생성자를 제공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 디폴트를 사용하겠죠. 근데 보통 이제 필요할 때는 사용자가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보통 복사 생성자 모양을 이렇게들 많이들 배우시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안에다가 실제 뭐 구현부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근데 이거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왜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이 왜 저 모양이 되는지 한번 정확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여기 있는 함수를 이 모양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거는 분명히 생성자를 부를 텐데 인자로 자기 자신 타입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때 필요한 생성자의 모양은 포인트의 생성자가 인자로 자기 자신을 받으면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성능 향상을 위하면 참조가 좋긴 하겠지만 뭐 성능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복사 형자를 이 모양으로 가보죠.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모양 자체가 복사 생성자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 이거를 호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호출할 때 여기 인자를 P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참조가 아니고 값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포인트라는 걸 하나 만들면서 이렇게 전달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복사본을 만들면 이쪽에 있는 P1을 복사해서 만들 거잖아요. 근데 이때 문제가 이 모양 자체가 복사 생성자를 불러야 되는데 그 복사 생성자를 부를 때 인자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다시 그 인자를 전달하는 모양이 또 복사 생성자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값으로 받으시면 이 모양이 복사를 부르는데 다시 인자를 전달할 때 복사본이 만들어지니까 또 복사 생성자를 부르겠네요. 그럼 이 코드는 복사 생성자를 무한히 부르는 코드죠. 그러니까 복사 생성자 이렇게 만드시면 이 함수가 계속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C++ 컴파일러로 컴파일해보면 에러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G++를 한번 컴파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잘못된 복사 생성자다 라고 나오는 걸 보이실 거고요. 역시 CL 컴파일러로 컴파일 하셔도 이렇게요. 역시 여기도 illegal copy constructor, 잘못된 복사 생성자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복사 생성자를 값으로 만드실 수는 없죠. 그럼 이제 값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선택은 참조로 가셔야 되죠. 그럼 이 코드는 분명히 참조로 했거든요. 그럼 이건 다시 컴파일 하는 거는 문제 없을 거고요. 제가 G++로 컴파일 해봐도 문제가 없고요. 잘 되고요. CL로 컴파일 해봐도 문제가 없죠. 요거는 뭐 링크 에러인데 요거는 제 거의 환경 설정 때문에 그런 거고, 역시 G++로 해보시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컴파일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다시 여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음 동영상에서 다음 예제를 가지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앞에서는 값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참조로 받아야 된다 라기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그럼 이제 뭐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지 왜 또 컨스트가 붙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뭘 생각해 보시냐면 여기 메인 함수에서 포인트의 객체 P3를 만드는데 여기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초기화한다고 생각해 보죠.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건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앞부분에 임시객체 배울 때 요거를 배웠었죠. 그럼 이거 분명히 임시객체거든요. 그러면은 임시객체는 R밸류죠. 이렇게요. 그럼 분명히 이거는 이 P3의 생성자, 복사 형자로 R밸류를 보내거든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참조로 돼 있으면은 이거는 L밸류만 받을 수 있고 R밸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컴파일을 한번 해보면 지프플로 컴파일 했을 때 이렇게 컴파일 에러가 나오는 거 보시겠죠. 여기 보시면 non-const Lvalue를 받을 수를 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또 그 비전 C++ 컴파일러로 하면 이게 컴파일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그 비전 C++ 확장 문법을 꺼야 된다고. 확장 문법을 켜놓으시면 이게 컴파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장 문법도 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원래 C++ 표준에서는 에러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 비전 C++ 같은 경우에 이게 에러가 안 날 때도 있거든요. 환경 설정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비전 C++이 잘못된 거고요. 표준 문법에 따르면 이건 분명히 에러죠. 그럼 이때 해결책은 여기를 두 개를 받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Rvalue를 받을 수 있는데 또 이걸 못 받잖아요. Lvalue를. 그럼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을 때 Lvalue도 받고 Rvalue도 바꿀 수 있게 하려면 유일한 해결책은 여기를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죠. 이렇게 왔어야죠. 그때 const reference로 받으시면 Lvalue도 받을 수 있고 Rvalue도 받을 수 있다 라고 배웠을 거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드시면 이것도 문제가 없고 이것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컴파일을 딱 해보면 똑같이 지프플로 컴파일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잘 컴파일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복사형자 모양이 const에 참조가 된 거는요. Lvalue와 Rvalue를 전부 다 복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양이 만들어졌죠. 하나 재미난 것은 여기 사실 이거를 빼셔도 이렇게 지프플로 컴파일하면 에러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걸 다시 뒤에다가 std 옵션을 주시고요. C++17을 쓰시면 이젠 또 되거든요. 이렇게. 저건 또 이제 C++17에 뭐 RVO를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문법이 있는데요. 그 문법은 나중에 뒤쪽에 가서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뭐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복사형자 모양이 정확히 이런 모양이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은 move를 또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동영상부터는 C++ 11, 14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죠. move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